자, 아직 손질이 조금 덜 된 건데, 자, 되게 커 보이는데 손질하니까 작아 보이죠? 근데 원래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껍데기를 제가 지금 아직 안 걷어냈는데, 돼지고기 특수 부위 뭐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본 것 중에. 아까 봤던 갈매기살,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가브리살, 그리고 항정살, 토시살. 요게 이제 돼지 특수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삼겹살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식상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먹고 싶어서 이 항정살을 너무 많이 찾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항정살이요, 코로나 딱 지나고 나부터 거의 소고기 값이랑 맞먹어요. 이게 도매가루 키로에 얼마나 할까요, 요즘에? 좀 더 위. 34,000원에서 6,000원. 이건 너무 귀하네. 코로나 전에는 이 항정살이 키로에 14,000원에서 5,000원. 이 정도 이게 2배 이상 뛴 거예요. 이게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항정살이 너무 비싸니까 예전에는 이 껍데기를 전부 손질을 해서 항정살을 했는데 이 껍데기를 붙여가지고 통째로 굽는 껍살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게 껍살 하면은 요즘에 이제 식당에서 껍살 하면은 항정살에다가 요렇게 껍데기를 붙이는 걸 껍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 유통을 하시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더 작아졌죠. 이제 이런 게 왔을 때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고 해도 우리가 결을 항상 얘기해요. 결을 잘 끊어줘야지만 고기가 부드러워요. 자, 그럼 결이 어떻게 났죠? 그러면 커팅은 어떻게 해야지 부드러워질까요? 그쵸, 요렇게. 자, 요렇게. 많이 봤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 커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런 모양도 있고, 자, 어떨 때는 한 번 더 고기를 저며서 이게 넓게 다시. 그리고, 항정살이 또 결을 끊어줘야지만 약간 어슷하게 썰어서 이렇게 넓게도 썰 수가 있어요. 결이 좀 살아있는 거 좀 보이시죠? 오늘 끊어진 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근데 결을 안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소고기에서 갈비살 같은 경우 결을 살려요. 그 식감 때문에. 우리가 또 결을 살려야 되는 게 있어요. 결을 살려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관계없이. 요즘에 장조림 할 때 어떻게 하죠? 찢죠? 네. 그래서 결을 살리는 그런 요리가 있고, 또 결을 살리는 거 있어. 되게 질긴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치, 육포. 육포는 결을 또 살려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죠? 구이 말고 보쌈도 결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쌈은 푹 삶기 때문에 결을 끊어주면 어떻게 나중에 다 풀어져요. 그래서 보쌈은 결을 또 살려서 썰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목살, 앞다리살 들어봤죠? 네. 혹시 목전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식당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자, 여기 목살은 아시죠? 네. 앞다리살도 아시죠? 네. 자, 앞다리살을 다른 말로 하면? 그치, 전지. 목살과 전지가 합친 걸 목전지라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걸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유통이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놓은 부분들은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공을 쳐서 와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왕갈비처럼 돼지고기 보는데 이렇게 넓은 크리포콘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갈비가 이렇게 넓어 하고 이렇게 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목전지. 이런 식으로 넓게 쓰는 고기가 동그랗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목전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전지로 유통을 하지 않고 목살 따로, 앞다리살 따로 유통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목살. 요즘 목살 뭘로 많이 하죠? 그렇지, 구워서 먹고 또 얘는 모든 게 다 요즘에는 이제 목살 스테이크 있죠? 네. 목살 스테이크로도 많이 먹고 요즘엔 바베큐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우리가 자 이제 요런 걸 이제 손질이 이렇게 정형까지 다 끝난 거를 이렇게 넓은 칼로 써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이 봤던 목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살은 보쌈 만능이에요. 제육도 가능하고 불고기도 가능하고 찌개도 가능하고 구이, 스테이크, 폭찹 되게 바베큐까지 다양한 용도예요. 근데 양이 이따가 이제 달아서 보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 앞다리살. 우리 앞다리살 여러분들 요리할 때 좀 많이 써봤을 거예요. 앞다리살 용도 뭐 쓸까요? 자, 이 앞다리살 자체를 많이 쓰는 게 제육볶음 그리고 보쌈으로도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 갈비 보면은 뼈 있는 거 말고 보면 살코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살코기가 이 앞다리살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구이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어떤 부위가 구이로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살코기가 많은 쪽은 잘 사용이 안 돼요. 요즘에는 전복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전북 쪽에 가면 근고기라 그래가지고 노포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 이제 이쪽 부위 아까 뭐라 그랬죠? 부채뼈 밑에 있는 그치 부채살이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 근고기라고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 위쪽만 좀 지방이 많고 이쪽은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밑에 지방에서 이걸 근고기로 해서 구이 형식으로도 많이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이제 살코기 쪽은 주로 제육볶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사용할 때 많이 쓰고. 지금 이제 앞다리를 했어요. 앞다리를 했는데, 자, 질문. 앞다리에서. 저요? 앞다리살, 뒷다리살 둘 다 같은 다리인데 뭐 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게 있나요? 그쵸. 다르죠. 뒷다리. 딱 돼지 여러 봤어요? 보면은 네. 약간 기울기가 어때요?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만큼 버티는 근육살 자체가 더 쫀득쫀득하죠. 근데 뒤쪽은 뭐죠?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좀 덜 움직여요. 그리고 살이 앞보다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다리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족발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뒷다리 족발이 맛있을까요? 앞다리 족발이 맛있을까요? 앞다리요. 그렇죠. 앞다리는 왜 맛있을까? 앞다리 근육. 지방이. 약간 식어도 약간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뒷다리는 우리가 온족이라 그래 따뜻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앞다리는 주로 약간 차갑게 그래야지 그 식감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물론 씻고 나면은 뒷다리도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따뜻하게 먹을 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먹을 때는 뒷다리로 좀 많이 먹고 약간 식감이 있고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갈 때는 앞다리 족발을 많이 먹어요. 또 이따 족발은 또 뒷다리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몸통.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오돌뼈. 그래서 지금 빼는 건 여러분 이제 립 등갈비를 빼는 거거든요. 나 힘 좀 쓴다 하는 여학생 있어요? 여학생. 나 힘 좀
앞으로 잠깐 나와봐요. 자, 이제 이 갈비칼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잠깐.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동그란 부분에 여기다 집어넣고, 손을 여기 잡은 다음에 스냅으로, 오른 잡고, 왼손은 여기 잡고, 안 위험하니까, 스냅으로 하나, 둘, 셋, 축! 좀 더 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옆에 도. 오케이. 다음 마지막. 자, 박수 한번 줘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스냅으로 들어가요. 얘는 뭐죠? 등갈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등갈비는 이렇게 이게 좀 길이에 따라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서 이걸 다 잘라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거. 이거는 방금 제가 이렇게 금을 그었잖아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등갈비. 그쵸? 자, 근데 이 등갈비 단점이 뭘까요? 그쵸, 살이 얼마 없어. 그리고 금액도 비싸요. 자, 이건 돼지갈비예요. 자, 어떤 게 더 있어 봐요? 그쵸. 얘랑 금액 차이 어떻게 날까요? 훨씬 더 비싼데 약 등갈비가 키로에 도매 단가로 했을 때 요즘에 한 2만 원 정도 돼요. 얘는 약 7,000원 키로당. 거의 3배 나죠. 3배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비가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이런 갈비를 잘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갈비로 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우대갈비라고 들어봤죠? 네. 우대갈비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삼겹갈비라고도 하고 등갈비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뭔지 아시죠? 네. 삼겹살. 자, 우리 등심,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등심 부위예요. 등심인데, 등심으로 주로 하는 거? 그쵸. 근데 얘는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어. 자, 등심을 알기 전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특수 부위가 하나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죠? 특수 부위 현재 2개 봤어요. 항정살하고 그 다음에 갈매기살. 그 다음 하나? 그쵸. 가브리살인데 정식 명칭은 등심 덧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만큼 보여요? 이만큼? 자, 가브리라는 말이 일본어로 무엇을 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심을 덮고 있는 살에서 우리는 가브리살이라고 딱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어, 이제 한돈이니까 한국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심 덧살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였는데, 가브리살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은 등심 덧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가브리살이라고 불러요. 가브리살 말고 좀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떼어내는 거는 가브리살은 얼마 정도예요? 이 친구는 지금 키로에 한 2만 6, 7천 원 정도. 덩달아서 올라. 이거 딸랑 이거 2개 나와요, 한 마리에.
여기 좀 더 붙일 수는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등심에 그게 날아가니까 요거 딱 2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의 느낌은 딱 제가 썰어보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봤다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식 명칭은 근데? 등심 덧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심에 여기 붙어 있는 걸, 여기는 껍데기고, 여기 이제 지방 보이죠? 네. 이 지방을 제가 걷어낼 건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껍데기. 그리고 이 지방은 A지방이라고 불러요. 왜 A지방이라고 그럴까? A급 지방. 뭐 했을까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기름 내. 그죠? 여러분, 라드라고 해서 돼지 지방 내는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짜장면을 많이 먹죠. 짜장면에 보통 하는 게 기름을 많이 갈아서 좀 넣은 게 짜장면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추워질 때 뭐가 많이 나오죠? 붕어빵에는 안 나요. 저기 만두. 그 다음에 전. 그리고 순대. 그 다음에 또 순댓국에도 넣어요. 이거 굉장히 좀 귀해졌어요. TV에서 많이 백종원 씨가 나온 거 연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거기 한참 유행했던 게 라드를 이용한 돈가스 튀기기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이를 안 버리고 팔아요. 옛날에는 이걸 그냥 공짜로 줬어요. 갈 때 예를 들어 돼지고기 뒷다리 이렇게 사면은 얘를 그냥 공짜로 줬는데 키로에 2,600원 정도. 예전에 이 코로나 전에는 이게 키로에 800원 이랬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외국에서도 들어오는 것들도 없고 하니까 바로 꽁충꽁충 뛰어서 이게 2,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방금엔 이거 칼로 했는데, 이 껍데기를 칼로 했는데 일일이 다 칼로 안 해요. 이 칼로 다 했다가는 손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이 스키너라고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 아까 여기 고기에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쫙 밀면 껍데기만 쭉 빠져나와요. 요즘에 얇은 껍데기가 있고 두꺼운 껍데기 봤죠? 두꺼운 껍데기는 말 그대로 여기 아까 여기서 제가 석 띄어냈을 때 이렇게 붙여놓는 거. 여기 붙여놓는 거. 가시면 요즘에 보면 껍데기가 전반적으로 좀 얇아졌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쇽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팔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삶아서 간장 양념이나 아니면 고추장 베이스로 하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하면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채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가 소금, 후추, 맛술, 꽈리고추나 아니면 청양고추 이런 거랑 살짝 볶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느낌도 쫀득쫀득하고 그 특유의 잡내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하는 방식은 진짜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름을 붙여서 이게 껍데기를 만나. 되게 웃긴 게 이 돼지 등심은 결이 따로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다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 망치로 두들기면 얼마나해질까요? 한 이만해지겠죠. 이러면 이제 사각 왕돈가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얘로 만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얘 요즘 많이 하는 탕수육. 그리고 이제 꿔바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좀 얇게.
지금 생고기라서 근데, 자. 꺼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 정도 얇게 해가지고 찹쌀을 묻혀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꺼바로로도 만들 수 있고, 요즘에 육전 요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우리 육전 요리 소고기로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소고기가 너무 비싸고, 보통은 홍두깨나 부채살로 하는데 너무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 대체 상품으로 이 등심으로 육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이거보다 더 얇게 썰어가지고 육전으로 하면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상태에서 등심을 방금 제가 길게 컬면은 더 길어지겠죠. 보통 우리가 막 70cm 돈가스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고 망치를 더 들면 더 늘어지겠죠. 또 등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폭찹도 하고, 연육만 잘하면은 스테이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등심의 사용 용도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고기를 알면 등심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등심에서 중식에서 보통 하면은 그걸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돈가스 하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육가공에서 지금 이 껍질까지는 안에서 와요. 이것까지 하는 공정이 너무 많아서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심할 때는 일일이 이거를 다 벗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벗겨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벗겨놓고 저는 이 막은 따로 잘 써도 괜찮거든요. 어떤 뭐 방금처럼 아까 껍데기지만 길게 썰어서 그 채처럼 저도 이렇게 한번 볶아도 먹어봤어요. 아까 그 껍데기 채처럼. 그래도 괜찮고. 자, 이제 우리 대망의 삼겹살.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삼겹살, 그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젖꼭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숫돼지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있다고 막 암돼지다 그러는데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자, 지금 이게 껍데기가 있는 돼지예요? 네. 자, 껍데기가 있으면 뭐죠? 없으면? 그쵸. 그럼 껍데기가 있는 게 비쌀까요? 없는 게 비쌀까요? 없는 게 비싸다. 아니다. 껍데기가 있는 게 비싸다. 이거 자, 얘를 이제 벗겨냈어요. 껍데기를 아까처럼 이거 기계에다 넣으면 얘도 이렇게 벗겨져요. 그 식히너에 넣으면은. 자, 그럼 그 껍데기는 아까 얼마나? 2,000원. 그렇죠. 삼겹살은 지금 2만 원대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껍데기를 빼가지고 파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삼겹살에다 붙여갖고 파는 게 나을 거예요? 빼가지고. 그쵸, 붙여야죠. 2,000원짜리가 여기 붙어 있으면 2만 원이 되는데 얘를 떼어내면 얘는 2,000원짜리 돼야 되잖아요. 10배의 가치가. 그러면 그러면 삼겹살이 더 비싸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마케팅을 한 거예요. 오겹살은 우리 뭐 쫀득쫀득하고 젤라틱해서 우리 유통하는 이쪽에서 이거 붙여놓는 게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겹살을 더 비싸게 팔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네. 이 껍데기가 어떤 거는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차이가 어떤 거는 딱딱한 껍데기가 있고 어떤 건 되게 촉촉한 껍데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품종, 두 번째 먹는 거, 사료.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손질을 하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삼겹살.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두 개, 얘는 배 쪽이고 얘는 갈비 쪽이에요. 자,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갈비 쪽. 그쵸. 그럼 사람들은 다 뭘 찾을까요? 갈비. 이쪽으로 간다는. 근데 얘는 삼겹살인데, 얘도 삼겹살인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마트 가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만 해서 보쌈용으로 따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여기는 이렇게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 놓고 이제 보쌈용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구이용으로 이렇게 해도 가격을 조금 낮춰서. 근데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한 판을 다 받아야 돼. 그죠? 한 판을 다 받아야 되면 거기 식당에서는 보쌈도 안 하는데 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얘네들은 보통 식당에서 어떻게 쓸까요? 내가 식당 사장이다. 어떻게 팔까요? 그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찌개용.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뭐가 더 있냐? 꽃삼겹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걸 이런 식으로 고기를 해서 딱 말아요. 그러면 이제 냉동을 받치면은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를 이게 꽃 모양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꽃삼겹살이라고 또 요즘에 우리 대패 삼겹살처럼 써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되게 예뻐요. 동글동글한. 요즘은 이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자, 삼겹살은 어떤 게 결을 끊어주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게 끊어주는 걸까요? 이렇게 썰어야지 결이 끊어질까요? 이렇게 끊어야 된다. 손. 자, 아니다. 이렇게 끊어야 된다. 그치? 요렇게. 그리고 껍데기가 있는 삼겹살은 껍데기가 바깥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썰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바깥쪽으로 오게끔 썰어서 이게 결을 끊어주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우리 삼겹살로 보쌈을 한다. 보통 이제 이 상태로 삶아요. 그리고 나서 결을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삼겹이 나가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제 이러면 이제 확실히 보여주죠. 보이죠?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근데 이제 식감이 있다는 거. 근데 확연히 차이 나요. 근데 호불호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하얀 살이라고 들어봤어요? 하얀 살? 여기 이제 삼겹살 배 쪽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살인데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어느 식당에서 만들었어. 그냥 하얗게 생겨서 하얀 살이에요. 예전에 이거 다 찌개로 삼겹살 배 쪽에서 찌개로 나갔던 부분인데 이게 항정살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속여 팔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물론 이제 항정살이랑 비슷해서 얘도 특수 부위로 하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맛은 이 항정살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특수 부위 같은 느낌도 이렇게 뺐을 때는 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위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다. 그 대신 절대 속여 팔아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몸통 부분까지 했는데, 자, 질문. 껍데기 요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껍데기를 특정 부위에 껍데기를 떼어놓는 거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껍데기를 다 쓰는 거예요? 껍데기는 우리 돼지에서 뒷다리도 나오고 앞다리 나오는데 앞다리 껍데기만 따로 나왔을 때는 앞다리는 안 써요. 네, 그쪽은 안 쓰고 주로 사용하는 게 삼겹살하고 아까 돼지 등심에 나온 거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써요. 네. 칼 쓰는 직업 중에서도 좀 많이 칼을 험하게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가장 크게 다친 차이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할 때 안전장갑도 많이 착용을 하고 하는데 오른손잡이들은 이제 왼손 쪽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렇게 제 등 뼈를 때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등뼈를 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돌릴 때 배 쪽을 다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여기 만전방 치마랑 이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이제 그런 부상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칼 말고는 이제 주로 제일 부상률이 많은 데는 골절기. 네, 골절 절단할 때가 제일 많이 부상률이 있고. 뒷다리. 보통 이제 여기에 원래는 이게 위쪽에 딸려 있는데 이건 안심. 원래는 아까 몸통에 있어야 되는데 저걸 먼저 빼고 왔기 때문에 일본 돈가스 중에
히레가스. 히레가 이게 안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는 게 주로 카레도 많이 쓰고, 카레도 되게 많이 쓰이고, 요즘에는 근데 안심 갖고 요리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요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어휴, 무거워라. 하몽. 하몽. 이게 하몽인데, 이 하몽은 뭐냐면은 소금에 염지를 시켜서 습도랑 온도를 조절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을 숙성을 시켜요.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얘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6개월이랑 굉장히 긴 시간이 돼서 얘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쉽게 손대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뒷다리 발굴 시연은 김태현 비트마스터가 실시하겠습니다. 떨지 말고. 자, 아까랑 똑같이 단족을 제거합니다. 밤새 공부 많이 하고 영상 보고 자, 단족.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집중해서 많이 봐주세요. 더 긴장되게. 이게 되게 많이 해봐도요. 막상 지금 여러분들 몇 명이죠? 지금. 그죠? 80 몇 개의 눈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요. 진짜 칼이 안 나가요.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저 왼손을 잡고 있는 건 이제 볼기살을 잡고, 아까는 앞쪽에서는 상완골이랑 전완골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우리 여기 허벅지 위에 여기를 무슨 근이라고 그러죠? 대퇴근이라고 그래, 대퇴근. 그래서 여기는 대퇴골이랑 하퇴골을 빼낼 거예요. 이게 고급 기술자들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엑스레이 있는 것처럼 칼이 축축축 나가요. 근데 이제 이 길을 외우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뼈에 살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 자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위를 빼서 먹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뼈에다가 다 고기를 붙여서 빼잖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이제 서게 될 때 요리를 이제 시연을 보여야 된다든가 이제 이럴 때 이게 쓰게 되면 굉장히 떨릴 거예요. 여러분 주시연이라고 여러분 2년 선배가 저 밑에 있다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그 친구는 식육 처리 기능사 자격증 다 취득하고, 그 다음에 돼지 발굴이랑 소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마스터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치사병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시연이가 20몇 살이지? 22살. 21살. 21살이면 여러분, 저한테 1년 반인가? 있다 갔거든요? 작년엔가 강의도 와서 여기서 직접 앞에서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비골을 빼고 있는 중이에요. 비골.
비글 아니에요. 비골이에요. 이게 막 쓰면요. 되던 것도 안 돼요. 진짜. 막 처음에 할 때 저 말고 저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막 이런 긴장감이 본인을 되게 많이 발전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리나 이런 강연할 때 아마 그 앞에 설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고를 때마다 그런 긴장감을 지금부터 유지하고 가시면 나중에도 좀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뒷다리. 여러분 도가니 알아요? 네. 자, 소만 도가니가 있는 게 아니라 돼지도 있어요. 좀 작아서 그래요. 정식 명칭은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슬개골. 큰 쓸모가 없어서 보통 그냥 사골 끓일 때 같이 넣었다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뒷다리. 자, 아까 족발 얘기 잠깐 했으면은 요렇게 생긴 거 나오면은 뒷다리 먹은 거야. 요걸 넣어줘요. 그리고 요거를 하태골이라고 합니다. 하태골. 그리고 얘를 대퇴골이라고 하고. 두 개, 앞에 또 뭐였지? 하나는 전완골, 상완골. 그 다음에 어깨 쪽에 견갑골. 그리고 얘는 비글? 비골. 돼지에서 모든 부위 중에 소가 크겠어요? 돼지가 크겠어요? 그쵸. 유일하게 돼지가 큰 게 이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리가 짧고 이거 지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뼈가 더 발달이 된 거예요. 소는 어때요? 하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태화됐어요. 있긴 있어도 되게 바늘처럼 가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 뒤쪽에 있는 자, 이건 사태거든요. 사태에서 예,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면 단족, 이렇게 붙이면 장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삶고 나서 요거 빼서 요렇게 썰고, 자, 이건 뒷사태살, 이거는 뭉치사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 아롱사태. 자, 우리 코로나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급식이 안 되거나, 단체 모임이 안 되고 그러면은 재료들이 남겠죠, 그죠? 그 중에, 돼지 중에 제일 많이 남았던 게 이 뒷다리살이었어요. 뒷다리살의 용도는 주로 뭘까요? 주로 제육볶음에 제일 많이 사용해요. 엄청,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학교들 급식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막 몇십만 톤이 남을 정도, 한 50만 톤에서 그 정도가 남은 거예요. 자, 돼지 홍두깨살. 아까 홍두깨살은 뭐라 그랬죠? 저 육포할 때 결을? 그렇죠. 살렸어요. 그렇죠, 결을 살려서. 돼지 육포. 그래서 홍두깨살. 저것도 이제 육포만 하는 게 아니라 탕수육이랑 다 가능합니다. 자, 또 굉장히 또 많이 줄었죠, 그죠? 자, 이거는 도가니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도가니 보여줬죠. 슬개골. 네. 슬개골이 붙어있는 쪽에 있는 살이라서 도가니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요거. 자, 얘는 근데 아까 안심살 보였죠? 이 안심살이 양이 되게 적게 나오고 비싸요.
이 안심살이랑 가장 제일 비슷한 식감을 내는 게 이 도가니살이에요. 근데 얘는 뒷다리에 있잖아요. 그죠? 네. 가격은? 얘는 얼마 정도 할까요? 키로당 7,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이 뒷다리는 키로당 얼마일까요? 올라서 5,1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전에는 뭐 3,000원대 그랬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2,0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용으로, 그 대신 속여서 팔면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 도가니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장조림할 때, 돼지 장조림 할 때 가장 좋아요. 도가니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제. 자, 살기살. 얘는 뭘로 쓰냐면, 소고기에서는 살기살이 주로 이제 산적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냉면 할 때 그 고명 있죠? 네. 고명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데 어떻게 쓰냐? 돼지고기도 산적을 아까 한다 그랬죠? 네. 그 모양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산적도 넓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산적만 되겠어요? 돈가스도 되고 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이런 단면적이 넓은 어떠한 요리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얇게 썰어서 육전해도 돼요. 자, 이제 이 살기살 빼고 나니까 이것뿐이 안 됐다. 네, 잘 봤어요?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돈과 연결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죠? 아까 저기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건 돼지 한 마리에서 부위가 몇 그램. 그러니까 물론 돼지 크기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걸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를 잡아 놓은 건데, 자, 지금 방금 전부 다 된, 자, 저기서 이제 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밑에 지방을 여기다 버려놨잖아요. 팔 수 없는 거. 그래서 얘를 일단 물론 쟤네를 팔 수 있든 없든 얘네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 전부 더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몇 킬로가 나왔죠? 이 돼지는? 85. 지금 반마리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85kg에서 현재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오늘 이제 84kg 돼지예요. 얘네들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우리 경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내일 들어온 돼지는 전날 시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전국 시세라는 게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한 5,000원대였는데 지금은 6,000원대예요. 자, 오늘 계산은 6,000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얼마죠? 50만 4천 원. 그렇죠. 50만 4천 원. 물론 이제 근데 이제 6천 원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업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에서 200원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6천 원을 잡고 이제 얘는 지금 84kg 하나가 도매가 있는 게 50만 4천 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도축을 해서 이제 나한테 갖고 와서 이거 50만 4천 원대에서 그 이상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장사해서 이득도 받아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5 곱하기 6,000원. 우리 내가 갖고 와도 결국은 어차피 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얼마 이제 50만 원 4천에 나는 사갖고 왔는데 일단은 작업하고 나면은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손해를 이제 감당을 해내야 되니까 여기 큰 부위만 보고 가시죠. 삼겹살, 앞다리살, 갈비, 목살, 다리살, 등뼈, 등심. 삼겹살이 아까 이제 도매단가를 쓸게요. 근데 이거는 도매단가는 시세가 계속 바뀌어요. 자, 2만 원. 그리고 앞다리가 아까 7,500원. 갈비가 7,000원 있어요. 이거는 13,500원, 16,500원인가? 들락날락해요. 5,100원, 6,500원.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가 뭘까요? 1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삼겹살. 그 다음. 정확하게 보네. 또. 등심. 또. 맞아요. 왜냐면 제가 작은 거는 특수 부위는 안 생겨. 양이 너무 작아서 여기 영향을 못 미쳐요. 막뭐 400g, 200g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기 할 때 다 빼요. 물론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뭘까요? 삼겹살. 이렇게 그 다음에 목살 갈비가 대등소이 하겠죠. 등심. 또. 근데 시기적인 가격 상승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같이 캠핑이 많을 때는 뭐가 많이 나가죠?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부위가 많이 나와요. 그거 지나서 설이 와요. 설 때는 무슨 수요가 많아질까요? 갈비 수요가 그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때 수요가 또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전을 하잖아요. 전할 때 아까 주로 뭘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그 수요가. 지금은 5,100원이었는데 그때가 가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못해도 6,000원 선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준가는 얼마예요? 그치, 얘가 기준가예요. 얘는 기준가보다 낮죠? 네. 그렇죠. 얘는 기준가보다 낮고 얘는 기준가의 몇 배? 3.5배? 여기 기준가보다 조금 높고. 이걸 나중에 이제 계산해서 공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삼겹살이라도 3.5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소모가 가장 많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진율로 이제 엑셀로 작업해봐서 이제 하면은 단가 집어넣고 뭐 기준을 중요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마진율이. 근데 보통은 돼지 한 마리 이렇게 하면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남게 해야 돼요. 우리로 봤을 때는. 뭐 또 많이 잡는 데들은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은 보통 좀 다르게. 식당은 왜 더 다를까요? 이 계산법이 아니라. 거의 우리는 이게 고기만 그냥 팔면은 이 단가로 나오는데 식당은 재료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으로 가야 되는 게 그때는 이거보다 원물보다 조금 금액을 받은 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계산식인데 오늘 이걸 왜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이런 부위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이제 용도랑 쓰임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식으로 해서 보통은 매겨진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고는 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있으세요? 좀 궁금한 거 더. 스마트화 되려면 해야 되는 과정이 있나요? 지금 이제 여러분 제빵이나 아니면 그 전부 자격증인데 여기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식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 필기로 먼저 합격을 하고 아까 돼지고기 25개, 소고기 39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20개를 깔아놓고 이제 무작위 감별을 시켜요. 감별 작업 시키고 아까처럼 얇게 제가 항정살 이렇게 해절했잖아요. 한 6개를 또 놓고 세전육 감별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앞다리, 몸통, 뒷다리 중에 랜덤으로 2개를 발굴 정형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지금 그걸 딴다고 해서 뭐 정육점을 하는데 뭘 차리거나 사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향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합법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도전을 하시면 좋고요.
저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드린 거에다 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책도 써놨어요. 책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뭐 보시고 궁금한 거나 관심 있으시면 언제 그 전화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들고 내년에 또 봐요. 내년에 소 가지고 올 거예요. 되게 큰 거 가지고 올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인류 최초의 직업이고 인류 마지막 직업. 이걸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미트 마스터라는 이름을 달고 그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자 한 게 벌써 한 여러분들 학교도 지금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칼이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